흉치스려한 대동강반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 옥류전시관에서는 전국의 조각가들과 공예가들 그리고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제2차 전국 조각공예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축전장에는 우리 민족의 녹과 기상이 오려있는 국가 상징들을 형상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강이한 정신과 위용의 상징인 양 소란풍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국수 소나무.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 인민의 모습이 희디흰 꽃잎마다에 그대로 오려있는 국화 먹란. 우리를 미워하고 더더욱 우리를 중히 여긴 조선민족의 기질을 그대로 안고 있는 국견 풍산개. 우리 인민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국가 상징들을 형상한 작품들은 참관자들에게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 좋고 물이 맑아 명승의 나라로 이름 높은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창작가들은 여러 공예 작품들에 담아 펼쳐 보였습니다. 평양의 명승으로 자랑 높은 모란봉의 아름다운 꽃계절을 병풍 형식에 담아 형상한 목상감 공예 모란봉의 꽃계절입니다. 만수대 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창작했습니다. 모란봉의 여러 명소들을 배경으로 목란, 모란, 살구꽃 등 봄 계절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선명하면서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형상적 요소들을 통해서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해방 후 세조국 건설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조국을 푸른 숲 우거진 금수강산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역사의 그날이 있어 오늘 모란봉이 인민의 명승지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평양 해돋이를 그리려고 모란봉에 일찍 얼은 적이 있었는데 한창 해돋이를 그리는데 어디선가 애국가 소리가 들려오더란 말입니다. 그 애국가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보는 그 평양의 전경, 그 모란봉의 경치야말로 정말 황홀하고 아름답더란 말입니다. 그때 그 여운이 너무 커서 금수산 제일봉이라는 작품을 창작하여가지고 축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모란봉이란 어떤 곳입니까? 유구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명승 거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술 형식의 하나인 적자 형식의 투각 장식 기법으로서 액투를 형상하고 번 화면에 모란봉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배치해놓고 부각으로 형상하였습니다. 군경 부분엔 여기 보시다시피 소나무와 목란꽃을 부각 기법과 투각 기법을 다 적용하여 높이 형상해주고 중경 부분은 부각 기법만 이용하여 가지고 모란봉의 기암절벽들을 부각으로만 형상하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돌돌 감돌아 흐르는 고향 산천의 신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은 이 작품은 공운예술가 림수일동무가 창작한 돌수지공예 시냇가에서입니다. 창작가의 말에 의하면 작품 속의 돌은 실제 자연의 돌을 가공한 것이며 흐르는 물과 물고기, 잠자리, 단풍잎 등은 수지로 형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 조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맑디 맑은 시냇가의 형상을 통해서 조국 산천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축전장에는 생산과 생활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창작한 작품들도 출품돼서 참관자들의 유다른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지공예 수족관 풍경입니다. 공예에서 재료 선정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 생활에서 흔히 쓰다버리는 거품 수지, 금속줄, 수지병, 합성 수지 조각들을 이용하여 이 작품을 창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형상은
합송수지와 발포수지를 깎아 들어오는 방법이 아니라 신나를 이용해서 녹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불과 산호초는 어려낸 수지병과 비닐줄을 불에 구슬려 녹여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물고기들은 합성수지 조각을 깎아 얇은 팀성이 좋은 금속줄에 끼워 고정시킴으로써 방 안의 공기 흐름에도 물고기들이 움직이게 돼서 작품의 장식적 효과를 더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축전에는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창작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출품돼서 축전장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축전에 참미야소나무를 인도로 창작하여 내놨습니다. 참미야소나무를 인도로 창작하자니 그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미야소나무에 대한 책도 보고 실지 동물원에 가서 관찰도 해보는 과정에 참매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옥센 날개, 추운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고 굳세게 서 있는 소나무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옥센 기장과 강해한 의지를 저희 첫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나는 도화공작 시간에 배운 돼지, 닭, 토끼를 비롯한 짐승들과 호박, 어이, 가지, 복숭아, 사과, 감을 비롯한 과일남새들을 진흙으로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을 보고 선생님이랑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솜씨를 뽐내고 싶어 짐승들과 과일, 남새들을 진흙으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향산군 향산기술고급중학교 김하경 학생이 창작한 나무공예 준마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고 조국이 부르는 참된 인재로 준비해 나가려는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마음을 질풍같이 내달리는 준마의 형상에 담아 보여주었습니다. 랑낭구역 충성기술고급중학교 최진평 학생이 창작한 돌공예 메기양어 조탑입니다. 금시라도 무르로 솟구쳐 오를 듯한 메기들의 형상을 통해서 장식적 효과를 높인 작품은 메기 때 욱실거리는 양어장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각 샘세기, 색진흙공예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촌공예 유치원 꽃밭에서, 수의 새참 작품들은 볼수록 생각이 엉뚱하면서도 호기심이 강하고 한 번 보면 사진기와 같이 새겨놓는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들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유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유를 맛있게 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색진흙으로 빚었습니다. 축전장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각 공예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마음을 안고 대를 이어가며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내놓은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이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 총작이 창작가로 자라난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수대 창작사에서 도자공예 창작가로 일하고 있는 공문예술가 우철영, 창작가 우용호, 우용진 동무들이 내놓은 작품들입니다. 작품에서 흰 갈매기 형상을 통하여 고세찬 파도와 폭풍우를 뚫고 영감이 맞받아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영롱한 투쟁 정신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흰 갈매기를 이 비치색 바탕 위에가 아니라 고무색 바탕 위에 형상하니 대조감도 좋고 형상적 특징도 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족의 덕과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이 알록 자기 작품들은 함경북도 미술창작사에서 창작가로 일하고 있는 유관준 선생님과 그 아들이 창작한 것입니다. 나무공예, 서산대사, 준마, 소나무와 참매들은 향산군 옷공장 노동자 기용은 동무의 가족 친척들이 내놓은 작품들입니다. 전문 창작가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 가려는 소중한 마음들이 반영된 작품들인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제2차 전국 조각공예축전장에 출품된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의 부강본영을 위한 길에 아낌없는 땀과 열정을 바쳐가는 인민의 소중한 마음, 낭만과 정서가 한껏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생활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목과 어깨, 허리 부위 등의 아픔이나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일명 사무원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시간에는 그 아픔이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이때 두 팔은 어깨와 수평으로 거쳐 펴니다. 두 팔을 앞으로 모으면서 머리를 가볍게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다음 머리를 들면서 팔을 펴니다. 이 동작을 3번 정도 반복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귀가 있는 쪽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머리를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왼손은 의자를 잡습니다. 반대로 왼손을 오른쪽 귀가 있는 쪽에 가져다 대고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양쪽 손가락 끝을 두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팔을 돌려줍니다. 두 팔을 의자 뒤로 가져갑니다. 이 자세에서 두 손을 맞잡고 팔을 뒤로 쭉 뻗치면서 머리를 의자 등받이 쪽으로 밉니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가슴 쪽으로 숙이면서 팔을 듭니다. 허리를 쭉 펴고 두 팔을 울어 올립니다. 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굽힙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놓일 때까지 굽히면 됩니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병은 게으름뱅이의 뒤를 쫓는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거지철이 왔습니다. 한해 농사에서 가을철은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 조명과 이따에는 매우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농사의 첫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속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포기 한 포기 곡식마다에는 봄내 여름내 포전을 갖고 온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땀과 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 여러분, 올해 알곡 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마지막 용농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재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언제 우박이나 소리가 내릴지, 또 태풍과 폭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조건에서 가을거지 조끼를 바로 정하고 빠른 기일 안에 와닥닥 끝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이 때문에 벼와 강냉이 등 곡식들의 여물기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토전별, 필지별, 품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한 데 기초해서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일정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가을거지와 나달털기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가을한 곡식을 제때 탈곡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두면 숨쉬기로 인한 영양물질 소모로 해서 초날 질량이 줄어들고 짐승들에 의한 피해까지 입어서 귀중한 알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이동식 및 소형 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이삭이 익는 적조 가을하는 것과 함께 나달털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탈곡기들의 가동률이자 곧 나달털기 실적입니다. 벼종합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실종에 맞게 각종 이동식 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나달털기 속도와 질을 높여야 합니다. 량곡 수매와 운반 조직을 빈틈없이 잡아들고 보관 관리를 잘해서 귀중한 나달이 호실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전투 성과는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는 당과 국가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들끓는 포전에서 작전과 지휘를 패기 있게 진행해서 대중을 힘있게 떠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단위들에서는 농기계 부속품과 용기를 비롯해서 농사 결속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나라의 쌀떡을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가지고 농촌에 대한 노력적, 물질적 지원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농업 근로자들입니다. 모든 농업 근로자들은 나의 포전은 곧 내가 지켜선 조국이며 사회주의 소전의 제1제대 제1선 창원하는 자각을 안고 하늘의 나달도 호실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가을거지와 나달털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합시다. 여러분, 사회주의 협동골들에서 지금 가을거지와 나달털기가 한창입니다. 온 한 해 땀 흘려 가꾼 나달들을 한 알도 호실 없이 거둬들여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죠. 바로 이것이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지 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있을 수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에 대처하면서 어떻게 하나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기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때없이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어떤 지역들에서는 우박도 내리면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빗바람이나 그다음에 우박과 같은 이런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긴장해서 마지막까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가을에서 모아놨던 이런 볕단들에서 우에 씌운 볕단들을 내려놓아서 안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부패되는 벼알들이 부패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벼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삭이 팬 순서에 따라서 가을 거대할 포전을 정하고 와닥닥 끝내기 위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수확할 것으로 예견한 룻종들에 한해서는 토양 물기가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실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물 보상 대책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전할전 높여서 옹군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 됩니다. 보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논뼈 비배 관리를 놓치지 말고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면서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를 와닥닥 해제해야 합니다. 여기는 사리원시 미국 협동농장입니다. 흐뭇한 벼작항이 펼쳐진 미국볼에서 가을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서 필지별, 포존별로 가을거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맞게 논뼈 가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존들에서 물은 완전히 다 뽑은 상태입니다. 이에 맞게 논뼈의 품종별 특성 그리고 유문율 이에 따라서 먼저 수확해야 할 포존들을 다시금 다 확정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가을고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이미 수확한 논뼈들이 우박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리원시 만금 남새 젓는 협동농장입니다. 시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 큰 농장은 아니지만 농장들 사이 사회주의 경쟁에서는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농장입니다. 농사 결속 단계에 들어선 지금 농장에서는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는 한편 마지막까지 논뼈의 천알 질량을 늘리는데 계속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아직 채 유물지 않은 논뼈들에 대한 영양 주기를 3회 진행하는 한편 보다시피 가을한 벼들을 한 알도 허실 없이 제때 실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 우리 농장원들이 어떻게 하나 알곡 수확고를 올리기에 유리들은 없습니다. 농장에서는 지금 논뼈들이 익는 척척 가을할 수 있게 포전 순차를 바로 정하고 벼가을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털감선 나온 핏 속에 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나라도 흡수해서 2차부터 또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한 알이 나라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주시 연양협동농장에서는 센바람과 우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논물떼기에 힘을 집중해서 논 말리우기를 잘하는 한편 뒷그루 벼들에 대한 영양 관리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주시 용양협동농장에서도 농사 결속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냉이 가을을 전부 결속하고 밀버리 파종과 논뼈 후반기 비비 관리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뒷그루 면적에 대한 성장 촉진제로 입덧뼈 주기를 진행해서 논뼈의 천알 질량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가을 고지 전까지 알곡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포존들의 성장 촉진제를 분모해주는 등 비배 관리에 계속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트락토르와 소형 벼수화기, 벼종합 탈곡기들의 수리 정비를 잘하고 예비 부속품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뼈 품종별 특성과 염음률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해서 올종과 중간종 논뼈 수확을 제때에 선행시켜 재해성 기상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없애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잠진 협동농장에서는 우박을 비롯한 재해성 기후 현상에 대처해서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습지 농도를 필지별로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물도랑을 더 깊이 째주어서 폭우로 인한 큰 물의 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개풍구역 옥산협동농장에서도 포존별, 필지별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재해성 기후로부터 나달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포존들을 바싹 말리우는 한편 논뼈의 품종별 특성과 염음률에 따라 수확 조기를 바로 정하고 가을 준비를 다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전국의 모든 농업 생산단위들에서는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의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집중하면서 재해성 이상기후의 용량을 철저히 막고 논뼈 소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철철 넘치니 네 나는 안도 지워포 하나로 안고 가자꾸나 하늘 좀 따서 예배를 우리 술이 살살 슬쩍 너가 불러가구나 예배를 난 저녁을 시바람 남달에 이 나는 안도 정말 좋구나 모두를 탓세나 나를 탓세나 새빨리면 산다기도 옷을 탓세나 악리 하나가 철철 넘치니 이 나는 안도 심어폭 하나로 안고 가자꾸나 오늘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농작물의 수확거를 높이고 생태 환경과 토양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은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장 우월한 농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법은 토양의 류실, 염기성에 의한 피해, 땅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렁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렁이 소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포 닭공장입니다. 어느 닭 호동들에 들려보나 닭들이 하나와 같이 모두 충실합니다. 공장에서는 생산된 지렁이를 이 배합목에도 넣어주고 또 이거 사양 과정에 나오는 이 허약한 닭들을 따로 모아서 지렁이를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닭 보양소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닭 보양소에 들어간 닭들은 지렁이를 먹으면 인차 회복되고 또 이거 알라이들도 증성계도 올랐습니다. 지렁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만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말린 상태의 지렁이에는 단백질이 50 내지 60%, 기름이 5 내지 8%, 그리고 17종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칼슘, 철, 동, 망간, 린 등 광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지렁이 소식장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3년 5월 7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먹이시기 위하여 80고령의 윤리하신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여기 지렁이의 후식장에서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렁이를 유심히 보아주시던 수령님께서는 이게 장모님께서 보내준 지렁이인가고 우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옳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1978년 우리 공장에 16마리의 종자 지렁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렁이가 바로 그 지렁이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닭 한 마리가 한 해에 먹는 지렁이 마리수까지 타산해 보시고 지렁이를 많이 길러 닭에게 단백질 먹이로 이용하고 지렁이 배설물은 모아두었다가 지렁이 테이블을 이용할 때 대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이후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가공 부분 일꾼 협의회를 조직하시고 지렁이를 대대적으로 길러 단백질 먹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생산할 때 대한 강력적인 가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자리 잡고 있는 닭공장, 오리공장을 비롯한 가금 공장들에서는 지렁이 소식장을 꾸려놓고 단백질 모기 문제도 풀고 질 좋은 지렁이 퇴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렁이의 생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환경과 지렁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과 동행했습니다. 강원도 촌내군 울림용 지구를 지나 우리는 황해북도 신평군의 산림에 들어섰습니다. 나무잎과 풀잎에 이렇게 윤기가 돌고 식물체들이 건강해 보입니다. 토양이 비옥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곳이 지렁이의 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렁이는 이렇게 눅눅한 땅에 있습니다. 이 선생은 김용직 사범대학 강저장 선생인데 오래전부터 지렁이 생태에 관한 연구를 해온 생물학자입니다.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과 풀들은 우선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부식되고 부식된 부식질의 90% 정도는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바로 지렁이는 이 부식질을 먹고 자라며 소화 과정에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배설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나무잎을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 배설물은 식물이 빨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지렁이는 생태 환경에 중요한 고리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자기 수명이 다 되면 정당에는 자가 분해돼서 고름이 됩니다. 지렁이는 산림 토양을 변화시켜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종류 냄새, 산뜻하고 싱그러운 풀레, 말라리꽃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생은 지렁이의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보건송 실장 선생입니다. 지렁이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나오는 음식 집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 또 동물들의 그 배설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을 먹고 분해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이 생활에 유해로운 이런 미생물들은 분해해서 버리기 때문에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주변 공기가 청신한 것도 지렁이의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태 환경 보호에서 지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중앙식물원입니다. 노각나무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 나무 밑에는 어느 조각가의 솜씨가 아닌가고 생각할 정도로 정교한 아주 작은 만물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렁이 퇴비입니다. 노각나무 림에는 대성 말지렁이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지렁이들 가운데서 제일 큰 종입니다. 지렁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몇 센티미터 깊이의 거의 모든 토양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서 언제인가 지나간 곳입니다. 이게 바로 지렁이 배설물입니다. 이런 배설물을 지렁이가 하루에 얼마만큼 배설하겠는가? 지렁이는 하루에 자기 몸 질량 이상의 모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만한 양을 배설합니다. 이 주변의 토양도 그렇고 그 어디에나 모든 토양은 지렁이에 의해서, 즉 지렁이 배설물, 다시 말하여 지렁이 퇴비에 의해서 골거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지렁이는 한 해에 1200평에서만도 10톤 정도의 지렁이 퇴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렁이 퇴비로 농사짓고 있는 평양시 랑랑구역 성남협동농장입니다. 논과 밭의 곡식들이 하나같이 충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반장 동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퇴비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땅이 흔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포존이 우리 작업반 포존인데 지렁이 퇴비를 종당 30톤 내지 40톤을 내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화학 비료를 낸 토양과 대비 시험도 했는데 지렁이 퇴비를 낸 토양에서 알곡과 남새가 정보당 2톤은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렁이 퇴비에는 유기 용량 성분과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지렁이의 배설물에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가 소배설물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들어있으며 지렁이에게 소배설물을 먹이면 영양가가 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온실 농장을 방불케 하는 온실들, 춤추듯 자라는 남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규모 있게 자리 잡은 지렁이 서식장. 여기서 우리는 이 농장에서 기르는 지렁이가 다름 아닌 서포 닭공장에서 20여 년 전에 보내준 지렁이 품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지렁이 퇴비에 의한 농사 방법, 유기농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렁이 퇴비에 의한 유기농법을 도입하니까 토양 유실도 맞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이제 수확고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또 이제 품질도 확고하게 개선되는 걸 알렸습니다. 여기 온실에서도 겨울에는 진채를 심고 또 지렁이 퇴비를 내고 토마토를 엊그제까지 따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지렁이 퇴비를 내 가지고 지금 수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렁이 퇴비에는 이제 용량 성분이 많고 지렁이 유기 물질이 많아서 지속 속으로 오랜 기간 작물을 거둘 때까지 꽃 피고 열매 맺고, 이제 고추나 가지는 우선 모양새가 곱고 또 이제 맛이 좋습니다. 협동농장에서뿐이 아니라 이제 개인집에서도 유기농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모든 세대들이 지금 지렁이 퇴비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장의 어느 한 살림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꽃들, 무르익어가는 열매의 향기, 남새, 약초. 우선 가정에서 유기농법을 받아들이자면 집중충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돼지, 토끼, 닭 등 집중충을 많이 길러서 한 해에 유기질 고름을 20톤 이상 생산해서 또 토전에도 나가고, 우리 집 토전에서도 유기농법을 받아들여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도 얼마나 실하고
남새 또한 실하고 과일나무대로 열매들이 너무 커서 사촌 아이들에게 별 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새도 많이 재배해서 수입 원천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좋습니다. 참으로 지렁이 유기농사로 깊은 요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렁이를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우학 고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향약 집성방이나 우방유치, 동해보감 등에도 지렁이 약효에 대해서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구에 의하면 지렁이는 맛은 짜고 성질은 차며 주로 간경과 위경에 작용하는데 요를 내리우고 경련을 멈추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하고 독을 풀고 벌레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렁이는 경풍이나 전간, 중풍이나 열임 없이 나면서 경련이 있는 데와 여러 가지 오줌 누기 장애와 함께 황달동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중풍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뇌혈전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뇌졸중 질병이 바로 중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지렁이는 혈전의 예방 치료에 아주 좋은 약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지렁이에 들어있는 효소를 분리해서 효능 높은 혈전 용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체내에서 단백질, 섬유소, 기름질 등 모나다 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효소들을 분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름브로키나제라는 혈전 용해 효소인데 우리 과학자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혈전 용해제를 만들었습니다. 름브로키나제는 혈전뿐만 아니라 혈전의 후유증으로서 오게 되는 노인성 치매, 당뇨병, 협심증, 선발저림, 선발시린감, 툭발성 궤조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혈관에 생기는 혈전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렁이 소식은 생태 환경 보호와 유기농사, 단백질 모기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우리 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하고 누구나 마음먹고 달라붙어 해보면 덕을 보는 실리 있는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대류행병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델타 변이 비루스가 이미 세계 185개 나라와 지역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9월에 들어와 29일 현재까지 98만여 명의 감염자와 3,9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 98만여 명은 이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이후 9달 동안에 발생한 감염자 수와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9월에 들어와 이 나라에서는 매일 3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는데 감염자의 99%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9월에 들어와 408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5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사망률은 전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8,5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 수 증가로 해서 현재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의료성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튀르키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현재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는 각각 2억 3,399만여 명, 478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우위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무난과 분노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중앙계국 교양관.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 원수들의 짓돌리는 만행과 죄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여기 중앙개국기양관의 자리들과 전심을 들은 오늘도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산이 되고 터치면 폭풍을 몰아올 피해의 결산과 복수의 의지를, 영원한 반제 계급 투쟁의 천리를 뼈에 새기라고. 일제 침략자들과 일본 반동들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의 역사를 낱낱이 고발하는 중앙개국교양관에 대한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일제가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토벌 정책을 실시한 자리들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1936년 10월 중국 더문에서 진행된 더문회담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 미나미와 일본 관동군 사령관 우에다 사이에 진행된 이 비밀회담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그 무슨 비밀 대책이라는 것이 토의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일제는 그 후부터 우리 유격부에 대한 토벌 작전을 더욱 미친 듯이 감행했으며 산간지대의 주민 가옥들까지 모조리 토벌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당시 이런 놈들의 살육만행의 그 야수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조선 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 가운데 적어도 공산당원이 1명은 있을 것이라고 제친 이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 가운데 1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라. 이 얼마나 강도적이고 야만적인 궤변입니다. 중국 간도 일대에 있는 3만여 명의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간도 대토벌과 같은 몸소리치는 대학살 만행을 감행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통치 전 기간 반일 역량 탄압과 인민 학살 만행을 더 악착스레 감행한 일제 야수들.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인민들마저도 놈들의 짓돌리는 살육 만행의 대상으로 됐고, 국내는 물론이고 저 멀리 중국 동북 땅 그 어디에서나 그야말로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원한의 함성 피눈물이 끊길 날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전시 자료들은 분노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바로 이놈이 유교군거지 토벌에 이른바 삼강 정책이라는 것을 적용했던 당시 관동군 참모부장 옥과무라 야수지란 자입니다. 이른바 삼강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라는 이런 야만적인 정책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일제는 유교군거지를 토벌하면서 남녀로서를 가리지 않았고 지어는 집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였으며 또 모든 집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사람잡이에 피눈이 되어 날뛴 일제 야수들의 살육 만행으로 해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목숨을 잃은 조선 사람의 수는 무려 124만 6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는 교활하고 간악한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통치 수법과 살육 만행들을 꺼리낌 없이 감행했는가를 전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일제야말로 가장 악착하고 야만적인 침략자이며 조선인민의 둘도 없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 안으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에는